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첫 비대위 회의 모습 살펴보시죠.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국민의 관역이 되겠습니다. 고치고 바꾸고 비판받을 모든 화살을 쏘아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겠습니다.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전부 다 박수치면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대선 패배 지도부가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장을 또 유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목소리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재수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재명 고문의 등판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결국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뭐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해체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분명히 누구 못지않게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원내대표를 남겨놓고 나머지가 이제 해체를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윤호중 체제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참 의아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늘 노무현 정신을 이제 원칙 있는 패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패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물론 당장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당장 뭐 지방선거 너무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당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니고 외부에서 비대위원을 세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기고 지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다시 민주당이 잃었던 이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느냐? 다시 어떻게 보면 쇄신과 혁신 속으로 다시 민주당이 변화하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윤호중 체제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등판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이재명 고문한테도 너무 잔인한 그런 선택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는 윤호중 체제가 지금 이미 들어서는 마당에 다시 어떻게 민주당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지난 5년간 결국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로남불과 갈라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을 세우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반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 촉발된 여러 가지 뉴스들인데 이번 지방선거 뭐 한 자리 한 자리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서울은 지금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서울 전구를 다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가 이번에 경기도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졌던 50대 45 구도로 졌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 난공불락의 느낌이 경기도지사 선거일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대선 주자가 경기도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대선 패배 중에서도 경기도는 수성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과연 내세워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 자칫 경기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벌써부터 고민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주자에 대한 이 사람 강력하다, 이 카드면 이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굉장히 지금 인수위가 이제 출범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이양해야 되는 작업이 또 하나 있고 바로 닥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겹쳐서 인물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이긴 정권 교체를 한 이 기세를 몰아서 꼭 서울, 경기 같은 이 큰 광역단체를 찾아오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몇 명의 사람 군도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인수위에 이미 발표가 된 여러분들 중에서도 복수로 경기지사 후보군들이 발표가 되고 서울시장
도 오세훈 시장이 뭐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만 또 다른 후보군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어쨌든 뭐 당에서 어제부터 당직 인선이 됐고 다음 주 뭐 원희룡 본부장 얘기도 있던데요, 경기지. 그러니까 뭐 인수위 제가 말씀드렸던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다음에 뭐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거론이 어허.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다음 주나 뭐 그다음 주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공천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 예.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봐야 이게 어떤 식으로 경선이나 뭐 공천이 예. 될 건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를 경기도에 공천할 것이다라는 힌트 얻었고,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고문의 후임자로서 경기도만큼은 뺏기지 않을 만한 강력한 후보군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만이 아니고요. 이제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나면은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패배의 원인을 찾고 수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에 민주당에 당헌 당규가 있는데 만약에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이제 사퇴를 해버리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당헌 당규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적어도 마련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사퇴를 하면서 사실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까지 한 7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고문의 출신 지역, 거기서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를 어떻게 사수해야 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대선에서는 졌지만 서울도 중요하고 경기도도 중요하고 또 부산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도 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예.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천관리기구가 구성이 되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